북베트남의 구정 공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무모한 공세였는데요. 연합군과 북베트남군 간의 항공 전력, 지상 전투 장비 면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였고 단순한 병력 수만도 3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공세 결과로는 북베트남군 투입 병력의 50% 이상이 손실되고 베트공들도 전쟁에서 전면전을 하지 못할 만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보옹 엔지압도 구정 공세의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였고 북베트남은 마지막 군사적 승리를 기도할 수 있는 최후의 공세에 실패함으로써 더 이상의 전면전은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북베트남이 주장했던 베트남 전쟁은 민족주의자들과 현 정권과의 내전이라고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명분은 사라지고 결국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남북대결로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정공세는 패배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10,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미 본토에서 이루어집니다. 1968년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은 북폭 중단과 협상을 제안합니다. 구정공세는 미국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이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는데요. 북베트남은 미국이 제안하는 협상을 통하여 미군을 남베트남으로부터 철수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북베트남의 구정공세는 미군이나 미 관료들에게는 완벽한 기습이 아니었지만 미 국민이나 언론기관들에게는 완벽한 기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0만 명에 가까운 미군이 투입되었고 엄청난 전비를 소모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상 작전을 시작한 지도 2년. 미 국민들은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나 미군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도 적이 패배하고 있으며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67년 연말까지는 미 정부나 미군, 미 국민 모두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대체로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1968년 1월 23일 한국 동해의 공해상에서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동안 미국 전체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1월 31일 남베트남의 전 도시 지역에서 북베트남군의 대규모 공세가 일어나는데요. 미국의 상징인 미 대사관의 점령, 패배하고 있다는 베트공의 전국 규모의 공세, 연합군이 지키고 있던 후예의 점령 등 이러한 사실들은 미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베트남 전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미 언론들도 가세합니다. 더구나 베트남 전쟁은 미국인들이 선명한 칼라 TV의 화면을 보고 평가하는 최초의 전쟁으로 파괴된 미 대사관의 담장, 베트공들의 B-40에 의해서 파괴된 건물 입구,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베트공들과 미 해병 헌병의 시체들이 화면에 방영되는데요. 교전으로 파괴된 일부 시가지의 방영은 마치 사이공 전 시가가 파괴된 것처럼 보여졌고 후에의 유적은 일부분만 손실됐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도됩니다. 북베트남군의 구정 공세 이후 일주일 동안 베트공들은 35,000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언론은 미군의 손실이 전사 534명, 부상 2,547명이라는 내용만 대서특필합니다. 미 국민들의 여론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TV 뉴스캐스터 월터 크론카이트는 2월 27일 저녁 뉴스보도 시간에 베트남 전쟁은 이제 가망이 없는 교착 상태로 전락되었고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협상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미 의회도 야단이었는데요. 윌리엄 풀브라이트, 프랭크 처치, 로버트 케네디, 조지 맥거번 등의 상원 의원들도 지금까지 베트남전은 실패하였다고 존슨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언론의 압력, 반전으로 선회하는 국민 여론, 의원들의 공세 등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존슨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일들이었지만 이러한 워싱턴의 분위기와는 아랑곳 없이 웨스트 모어랜드는 북베트남군이 군사적 패배를 자초한 구정 공세에 대한 반격 작전을 지휘하면서 차후 작전 구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는 먼저 남베트남 제1군단 지역에 대한 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2월 12일 해병 1개 연대와 1개 공정여단을 2월 말까지 긴급히 증파하도록 요청하여 이 부대는 2월 말에 도착하지만 언론은 이 긴급 증원도 보도하여 한층 더 반전 여론을 키워갑니다. 존슨 대통령은 2월 23일 휠러 합참의장을 남베트남으로 보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는데요. 당시의 남베트남 상황은 후에의 재탈환 작전이 종료 단계에 있고 북베트남 구정 공세에 대한 반격 작전도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캐상기지 방어 또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은 현재의 유리한 상황에서 과감한 대규모 공세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북베트남에 대한 계속적인 군사적 압력으로 전쟁 의지를 말살하여 미국의 군사 개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휠러 합참의장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요청하는데요. 196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병력을 증원해주면 1년 이내에 작전 종결이 가능하다고 다짐합니다. 휠러 대장은 웨스트 모얼랜드의 작전 계획에 동의하고 10만 8천 명의 증원 병력을 5월 말까지 투입시키며 추가 병력은 작전 결과에 따라 증원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슨 대통령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미 민간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 부장관 나츠,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 왕크, 운영부서 담당 차관보 앤스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인 관료들은 웨스트 모얼랜드의 추가 병력 요청은 약점을 보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계획하고 있는 공세작전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 재무장관 파울러도 추가 병력은 연간 100억 달러의 전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빈민가 흑인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존슨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위대한 사회의 추진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다른 분야의 방위비와 외국 원조까지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재정상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따라서 미 국방 관료들은 웨스트 모얼랜드가 요구하는 추가 병력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없고 병력, 재정, 국내 재반 여건 등으로 추가 병력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남베트남군을 증강하고 전력을 강화하여 스스로 작전을 담당하도록 하는 남베트남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3월 4일 미 국방 관료들은 검토 결과를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나 합참은 이에 반대하고 웨스트 모얼랜드의 공세 전략을 지지하는데요. 존슨 대통령은 국방 관료들과 합참 사이의 갈등에서 결심을 유보합니다. 이런 병력 증원 문제 논의를 간파한 뉴욕타임즈는 3월 10일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하여 추가 병력 문제는 더욱 비화되고 북베트남이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면 추가 병력이 왜 필요한지 미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 국민들은 더 이상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납니다. 3월 12일 뉴햄프셔에서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첫 예비 선거가 시행되어 반전론자인 무명의 메카시 상원의원이 42%의 지지를 획득하였고 3월 14일에는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도 존슨 대통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합을 벌이겠다고 발표합니다. 결국 3월 24일 존슨은 웨스트 모얼랜드에게 추가 병력은 불가능하다고 전합니다. 평소에 심약했던 존슨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가족들도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합니다. 3월 31일 존슨은 전국 TV 및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미국은 19도선, 이북의 전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북폭을 중지하고 자신은 1968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또한 이 선언에서 존슨은 북베트남이 즉각 평화협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소련, 영국 등 세계 강대국이 협상 개최에 협조해 줄 것도 아울러 호소하는데요. 이 선언을 바꾸어 말하면 이제 미국은 군사적 승리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북베트남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며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동남아의 하잘것없는 북베트남에게 협상을 구걸한 것이 됩니다. 이로써 보옹 엔지압의 구정 공세는 빛나는 정치, 심리적인 승리를 달성하게 되고 4월 3일 북베트남은 하노이 방송을 통하여 미국의 협상 제의를 수락한다고 발표합니다. 오늘은 구정 공세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